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7월 3일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즉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세 가지 정책 지원을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개편이라든지, 두 번째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세 가지 정책 지원 가운데 하나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에 대해서 소진공이 엊그제 상환 연장제도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인데요. 2025년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 확대 안내입니다. 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작년 7월에 공고가 됐고 8월부터 실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데 어제부터 2025년 3월 6일 어제부터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환 연장제도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지원 대상은 공단 직접 대출 이용 중입니다. 이 공단이라는 건 소진공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금융기관 이용의 건에 대해서 상환제도 연장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소진공 직접 대출 이용 건 중에 이렇게 상환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진공 직접 대출 가운데 한 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 기간, 그러니까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거치 기간이죠. 이게 거치 기간이 지나고 원리금을 1회 이상,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그런 경우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 거치 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도래로 1회 상환을 설정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소진공 직접대출 제외하고 두 곳, 그러니까 소진공 포함하면 세 곳이 되는 거죠. 그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 그리고 NCB 개인신용 평점이 839점 이하, 그리고 공단에서 소진공에서 부실 징후를 포착해서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이런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 대상이 또 있습니다. 상환 계획서에 의해서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 결과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환 계획서도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제부터 새로 적용되는 추가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자, 신청하려는 소진공 운전자금 중에서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번에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발생이 되면 안 됐었는데 30일 이하, 30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업체 중에는 운전자금 중에서 이게 어, 상환 연장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진공 외에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해소한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16일 이전 기존의 집중관리기업 재신청이거나 시설자금 대출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해소한 후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청하려는 소진공 운전자금 중에서 30일 이하 연체 발생한 업체가 추가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 신청 시점 기준에 공단 대출 30일 초과 연체라든지 30일 이하만 된다고 했죠. 연체다 30일 초과 연체라든지 그리고 31일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등재라든지 세금 체납 사실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휴폐 상태가 아니어야 된다. 요거 인지하시고요. 자, 지원 내용은 뭐냐? 근데 이제 지원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조금 더 붙겠죠. 그래서 상환 계획서에 의해서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에 대해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환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잘 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평가 심사 결과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 판정을 받아야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상환기간 연장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대 5년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치기간 2년에 상환기간 3년이다. 그러면 5년이 플러스 돼서 거치기간 2년에 8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5년이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 금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약정 금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0.2% 포인트가 더 플러스 됩니다. 이 상환 연장제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0.2% 포인트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단기 연체자, 좀 전에 말씀드린 30일 이하 단기 연체 발생한 업체, 이번에 추가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했을 때는 0.2가 아니라 0.4% 포인트 적용이 됩니다. 좀 더 많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건 대출 이용 중인 경우에는 통합계좌로 운영되고요. 거치기간 중인 대출은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상환 연장 시 제외한 대출은 당연히 기존 일정대로 상환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약정 전 단계의 경우에만 취소 후 거치 제외해서 재신청이 가능하고 약정 후에는 취소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기간 연장은 최대 5년까지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대출을 갖고 있다. 그런데 2년 거치 3년을 하고 2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예가 있습니다. 요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인데요. 자, 적용 예가 있습니다. A씨가 22년 9월에 1,000만 원 직접 대출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첫 원금 상환 시기는 당연히 2년이 지난 9월에 도래를 하겠죠. 이 금액을 이제 2천만 원을 3년으로 나누면 36개월을 나누면 당연히 이제 28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8만 원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이 길부터 상환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몇 년까지? 5년까지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적용금리는 이렇게 0.2% 포인트가 추가로 된다라는 거고, 요건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해서 각각 통합해서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해서 한다. 그리고 연체 계좌의 경우에는 0.4% 포인트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 자, 그런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또 있는데요. 심사 결과 부결 판정이라든지 또 심사 완료 후 약정 직전에 채무자가 취소 요청 시 그럴 때 판정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3개월간 재신청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청 접수는 언제 하느냐?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3월 7일이니까요. 접수가 지금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 연체 30일 이하 연체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0.4%포인트 추가가 된다. 그런 이야기. 자, 비대면 접수인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여기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대출관리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거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화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소신공 정책자금 홈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신다 그랬죠?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치면 이렇게 소진공 정책자금 이 메뉴가 나오고요. 이걸 클릭하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 자금, 직접 대출이라든지 대리대출 요 배너가 이렇게 떠 있는데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여기 보면 대출 관리가 있죠. 대출 관리, 여기 대출 관리. 대출 관리에 보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게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실 때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출받은 내용들이 쭉 뜹니다.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환 연장을 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디지털 취약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역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접수 확인 심사, 신청서 증빙 서류 확인하고
그리고 신청 기업의 지원 대상 여부라든지 경영애로, 상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정량 정성적 심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 후 심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기준 단기 연체자로 신청할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30일 이하 연체가 되니까 아무래도 상환 가능성이 있을까? 진짜? 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현장 실사를 소진공에서 나가서 이거 반드시 현장 실사를 하니까요. 요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이제 신청을 하시고 한 달 가까이 돼서 조바심이 나서 계속 이거 언제 이게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리 기간이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은 신청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정책자금, 대리대출이나 직접 대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소요가 되니까 여러분 조바심 너무 갖지 마시고요. 급하시더라도 한 달 정도는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승인 약정, 승인 후에 약정 체결, 실행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약정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 직전에 수납 필요. 이건 기존의 상환 연장제도 이용했던 분들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한 단기 연체자 신청의 경우에는 연체자와 미납 원금 이자 이거를 신규 체결될 약정 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요게 이제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주의사항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신청만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환 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이자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결국 이자가 늘어나는 기간만큼 5년이라고 했죠.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 인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단 연체 계좌 보유 상태에서 제도 이거 신청했을 때는 연체 일수 기산이 중지되지 않는다. 계속 이어진다. 그런 내용이고요. 단기 연체 신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규 체결될 약정 금액에 모든 게 산입이 된다. 연체료, 미납원금, 이자 이런 것들이 산입이 된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용금리 0.2% 추가되는 거. 단기 연체 신청의 경우에는 0.4%포인트 이번에 신설된 거. 앞서 설명 다 드렸죠. 자, 그다음에 이거 신청 이후에 약정 체결 시에는 전자약정서가 연락처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연체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약정서 작성이 전송 당일 오후 5시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요거 인지하시고요. 작성이 유효 시간 내 5시 이후에 작성했을 때는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전송대 당일 오후 5시까지 유효하다는 거. 그리고 다음 영업일에 새로운 약정서를 전송받아서 유효 시간 내 오후 5시까지 작성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거치 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거치 기간인 대출이 많은 경우에 닷건 대출 이런 경우에는 신청 시점 조율해서 신청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 후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자, 지원제도 구조상에 총 상환 기간이 늘어나서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스케줄 대비 증가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상환 유예 제도가 아니라 상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자 총액은 늘어난다. 그런 거 유의하시고 신청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금년도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한다는 그래서 어제 3월 6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그 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